그러면 입양을 하러 가실 때, 이제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하셨던 부분인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 쉽게 결정한 건 아니야. 왜냐면,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친구예요. 어느 보호소에서? 청주요? 청주 유기견 보호소? 데리고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안 됐어요. 일주일이 안 됐어요. 청주 유기견 보호소가 시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그쵸. 그 여기는 안락사가 진행이 거기는 있어요. 되나요? 그죠? 네, 있어요. 이 친구는 091이 거의 되기 전에 제가 안락사 되기 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친구를 다시 보호소에 이렇게 데리고 오신 이유가? 처음 입양했을 때는 네. 딱 갔을 때 그냥 나이가 많던 척들은 기존에 키우는 강아지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건강한 애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그 특이성에 뭐 아무런 이력도 없었고, 이름도 더군다나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어가지고 옛 이름이랑 똑같아서. 그래가지고 눈이 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딱 갔는데, 딱 데리고 왔을 때는 그냥 기침만 하는 정도였고,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그 센터 거기 물어봤더니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건조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눈도 빨갛고 기침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았는데, 들리고 집에서도 키우니까 기침은 너무 자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동생 집에 갖다 놨죠. 그러다가 또 이제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 환경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기관지염? 기관지염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오른쪽 심장이 커가지고 심장병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챙길 그렇게 키울 여건도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은 괜찮은 데서 얘기를 좀 돌봐줘 좀 해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걸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제 네. 그 기관지는 지금 네.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많이 괜찮았어요. 네. 먹을 때는. 근데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좋은 별 한번 보고 그러고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이노제가 있대요. 강심제 이노제. 네. 그거를 이제 그거 이제 초음파 상태에 따라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으로 치유가 되는지 그거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안 하신 거. 초음파 예약을 네. 예약이 지금 다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까지는 못 잡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일을 쉬어가지고. 그러면 입양을 하러 가실 때, 이제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하셨던 부분인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뭐 쉽게 결정한 건 아니야. 그렇겠죠. 아무래도 입양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쉽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락사 없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이 공간에 애초에 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 말고 다른 사설보호소와 뭐 상담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의 마인드는 그래요. 아이들이 이 공간 자체에 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호자님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호자님도 어떤 마음이신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저 담비라는 친구를 또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계속 강아지를 키웠다 보니까 이제 전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 공허함 자체가. 그래가지고 얼른 뭐 좋은 강아지 데리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쉽게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찾기가 쉽지는 찾기가 않죠. 쉽진 않더라고요. 건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 작년 동안에는 그냥 둘러보기만 했었거든요. 대선 유기견 보호소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충족되는 것 같은 애기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찾고 있다가 이제 한 2월달? 그때부터 조금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애기를 데리고 와야겠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해야겠다. 그래, 좀 건강한 아이들,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막 아기가 아프고 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뭐 물론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뭐 이제 아기가 죽고 나서 나중에 그런 나중 마지막 처리까지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뭐 장례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처음 그렇게 비용이 크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건강하고 이제 아프지 않은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올곧게 좀 키워줘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고 저는 이제 뭐 크게 막 그런 상황 따질 그런 여유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 이제 버려진 아이가 하다 보니까 건강 뭐 이런 것도 좀 따질 필요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제가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첫 번째밖에 안 들었거든요. 눈에 밟히기도 하고 제가 안 데리고 오면 뭐 물론 누군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안락사 되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참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데리고 왔죠. 물론 갔을 때도 그렇게 특이사항 없이 잘 지냈다고 하니까 우리 걱정도 덜했고. 그러면 지금 이 친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좀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족이랑 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 동생은 이제 따로 살고 저는 이제 할머니랑 이제 거주 중이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데려왔으니까 이제 제가 할머니 집에 데려갔죠. 네. 근데 이제 주택이어서 조금 충분히 뛰어놀 수 있겠다, 이런 공간이 괜찮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님.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뚫고 그냥 혼자 이렇게 키워보고 싶겠다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았던 것 같고 부모님 집에 들여다 놓기에는 그 집은 이제 반려견이 아예 이제 어머니 키울 수 아버지 없는 공간 자체가 이제 동생은 사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요. 또 자주 왕래하는 것도 이 친구한테 조금 이제 혼란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곳에 정착되어서 조금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힘든 거죠. 도저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럼 지금 가장 큰 거는 보호자님이 원래 이제 주 보호자님이신데 네, 같이 함께 이제 거주하시는 할머님께서 이제 거부가 가장 심하신 거네요. 심하죠. 할머니 원래 강아지를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아했던 건 아닌데 얘가 조금 아픈 데도 많고 이러니까 더 조금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약 자체가 더 커진 것 같다. 이게 보호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되려 반감이 드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친구의 당장의 건강하고는 당장에 이 친구가 어떤 폐사로 이어진다거나 이 견생을 마감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향후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노견으로 접어드는 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의 기관지염이나 심장비대 이 부분 때문에 당장에 막 친구가 떠난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이것 또한 지금 의사도 수의사분들이 당연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당연히 더 저보다 전문가지만 이 친구의 그 앞날을 예측하거나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호전 상태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뭐 딱 장담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그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건지 아니면 약물을 좀 써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자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이 공간에 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들이 계속해서 케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는 싶은데 공간 자체가 주택에서 뭐 안에 실내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그냥 그렇게 키우고. 지금 보호자님이 계신 공간이? 네. 할머님 때문에? 네. 안에 안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네, 절대 못. 보호자님의 공간에도? 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지내면 조금 더 애가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여기서 뭐 지내는 것 자체도 막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가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친구를 데려오실 때 가족분들하고 상의가 안 되셨어요? 그냥 데리고 와라 그냥 좀 이렇게만 했었고. 네. 근데 막상 데리고 왔을 때는 이제 보이니까 눈에 하나씩 어떤 부분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이 뭐 보이는 게 있나요? 이 부분이 계속 전에는 아팠던 강아지가 없었고 네. 키우면서 아팠던 강아지여가지고 크게 그런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막 3일 뭐 4일 만에 기침을 하고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더 막 가족들은 키우기 조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냥. 보호자님이 좀 설득을 해주시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좀 쉽지 않더라도 우리 두 보호자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보호자님이 이 친구를 데려와야겠다라는 그 마음, 처음에 이 친구를 무조건 내가 데려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처음에 그 마음가짐이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물론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데려가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입양이라는 것 자체는 분양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만 또 분양하고 다르거든요. 입양이라는 건 이 친구의 남은 견생,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지금 안타까운 상황, 유기돼 있던 상황, 그 다음에 유기가 돼서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 친구를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게 입양이거든요. 저는 보호자님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친구를 입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조건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겠죠. 자, 근데 데려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기관지염이라는 게 있고 예상치 못하게 약간의 심장비대가 보인대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 친구가 물론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친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 나와 함께 산책을 하지 못한다? 나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가지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보호자님의 지금 어르신들과의 상황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완벽하게 100%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양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양이라는 걸 했을 때는 내가 저 친구를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오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책임감으로 입양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기관지염과 심장비대에 약간 있는 이런 부분, 물론 누구나 이 부분을 겪고 싶지는 않아요. 감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데려온 친구예요. 이미 입양을 해온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입양을 해와서 기침을 하고 이런 증상이 보인다라는 결과를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다 감당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감당을 하고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아픈 상처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떠나는 걸 보게 되면. 그렇지만 그것 또한 보호자님이 갖고 가셔야 되는 저는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저 친구를 데리고 온 건 보호자님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의 반대가 이 건강상의 약간의 이 문제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가 생겼다고 하면 이것도 보호자님이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지만 저는 지금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친구들을 대변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 친구들을 대변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행동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득을 보호자님도 물론 노력하셨고 충분히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만에 이 결론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전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히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긴 한데 감히 제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친구를 데려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고 가족들과의 마찰이 정말 너무 심해지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자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이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보호자님 측면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친구 지금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다가 구조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친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일주일간 보호자님의 할머님이나 그 다음에 어르신, 어머니, 아버님, 저 친구를 제대로 뭔가 교감을 해보셨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친구와 함께한 시간이 매우 짧아요. 저 친구는 저 친구만의 매력이 있을 거고, 저 친구만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무마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님이 저 친구와 교감이 됐기 때문에 보호자님도 저 친구를 데려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셔야죠. 알리려고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걸요. 반려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안 좋게 말하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앞둔 애를 데리고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파양을 한다? 이거 반려생활 하시는 분들, 강아지 정말 아끼시는 분들, 요새는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거 되게 욕먹으실 행동이세요. 네, 안 좋게 얘기하면. 기관지염과 심장비대 약간 이런 진료 진단을 받았고 이게 앞으로 케어가 어떻게 돼야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의사의 소견이 나온 건 아니고 약을 먹으면 기관지염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거고 심장비대도 지금 자연적으로 좋아진다 아니면 약을 좀 처방해서 써야 될 수도 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죠. 그럼 이 친구는 아픈 친구가 아니에요. 아프다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아프다는 건 정말 저 친구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아파야 되고 아무 활동도 못 할 정도로 아파야 되는 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물론 이 공간도 낯선 공간이에요. 여기서도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지금 여기 고양이들이 있고 낯선 사람이고 낯선 공간인데 전혀 흥분하지 않고요. 굉장히 얌전한 친구예요. 되게 순한 것 같거든요. 그게 저 친구의 매력이에요. 그러면 저 친구는 저 친구만의 지금 저런 매력이 있어요. 저런 거를 저는 보호자님들한테, 그 보호자님의 가족분들한테 더 알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준비. 손. 아이고 이뻐. 안났어. 아이고 이뻐. 어디 갈라고? 달려. 안녕하세요.